안녕하십니까. 뉴코리아 방송 주요 세배 이슈와 진실입니다. 오늘은 샵 문자 김황 사기 사건에 대해서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다루겠습니다. 은하선 씨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또 EBS 공영교육방송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공영교육방송에서 이 내용을 까칠남녀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2017년 3월 27일부터 이제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소재가 파격적이고 비교육적이고 문제가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시청할 때 상당한 어떤 선을 넘는 위험성도 있고 호기심도 자극할 수 있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꾸 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위를 소재로 하거나 피임 전쟁, 로봇과 섹스, 공주도 털이 있다, 페미니스트 선생님, 노브라 이런 비교육적이고 음란한 방송을 그냥 여과 없이 노골적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방송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쭉 진행이 되는 걸 모르고 있었다가 그게 재작년입니다. 이게 재작년 말에 성탄절 특집으로 성소수자 특집 이거를 갑자기 방영하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반대하는 항의 전화를 하는 와중에 이 샵 문자가 이렇게 가짜로 된 우리는 몰랐는 우리 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올려주는 제보였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기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골탕을 먹이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하는 본부에 후원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가 피해자들을 모아서 그 처음에는 106명이었습니다. 모아갖고 공동으로 이 은하선 씨를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자, 그런 내용, 부적절한 까칠남녀.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방송, 교육방송의 내용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날마다 자위를 합니다. 뭐, 노골적으로. 뭐, 과일 어느 거랑 뭐 자위를 합니다. 정말로 이 낯뜨거워서 차마 어떻게 보면 교육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뭔가 이 케이블에서도 좀 19금 수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 단체들이 난리가 났었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12월 25일 벌써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꽤 시간이 간 거네요. 벌써 2020년이 됐는데 뭐 기간은 딱 2년인데 해가 바뀌니까 뭐 벌써 3년이나 시차가 이제 생긴 거죠. 2017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특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그리고 절기로 중시 여기는 날이죠.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명절로 여기고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인데 그날에 성경에서 금하는 동성애자, LGBT, 게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렇게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까지 하는 네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그동안 패널로 포함된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자기들이 뭔가 교육방송에서 자기들의 성소수자 특집으로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목적을 갖고 EBS에 이런 걸 지지하는 자들 아직도 지금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EBS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 교육방송이 아니에요. 공정한 교육방송이 아니고 오직 젠더 이론을 전파하는 데 급급하고 이러한 동성애 문제도 계속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어린아이들 때부터 오염시키고 LGBT들 동성애자뿐이 아니라 페미니즘을 강하게 강조해서 남녀
성 역할 구분도 없애버리게끔 어린이들 프로를 봐도 지금 심각한 위험성이 있어요. 자, 펭수라는 그것도 지금 인기가 있지만 알고 보면 남녀 구분이 없어요. 원래 의도는. 이런 식으로 모든 남녀의 성을 해체시키는 성혁명, 성정치론에 따라서 이것이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EBS 방송 그냥 우리 자녀들 마음 놓고 안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 아이들한테 그냥 방송 보고 안심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가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자녀들에게 시청을 시켜야 되고 시청 지도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4사람이 등장했는데 개인 강명진 씨, 퀴어 축제 그 운영위원장, 레즈비언 김보미 씨, 양성애자 은하선 씨, 트랜스젠더 박하니 변호사는 자기는 젠더 이론에 의해서 자기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트랜스젠더는 호르몬 요법을 통해서 또 생식기 제거 수술까지 해서 완전히 여성으로 바뀌는 분들이 일반적인데 요즘은 성기 제거 수술도 안 하고 남성 생식기 그대로 갖고 나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 얼굴만 하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성이 나 여성이야 하고 여자 화장실 달라. 이제는 그러니까 화장실이 불편하니까 젠더 뉴트럴 중립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남녀가 같이 막 뒤섞여서 들어오게 젠더 프리 화장실, 어떤 젠더든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미쳐갖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더군다나 EBS 교육방송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가 제 페이스북 하단에 있는 거를 또 다른 SNS, 특히 카톡으로도 많이 퍼뜨리고 했는데 직접 페이스북을 보신 분들도 있었고 또 카톡으로 전파돼서 계속 보고 안타까워서 까칠남녀 PD에게 직접 들어간다면 까칠남녀 PD 전화번호 3사람이었는데 한 사람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지만 보통 샵 문자가 방송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론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까칠남녀 PD들이 공용으로 쓰는 그건가 보다. 우리는 급한 마음에 이게 방송이 되면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학부모들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문자를 하고 항의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황당한 사기 문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항의 문자를 보냈어요. 안타깝다. 국민교육방송이, 공영교육방송이 EBS가 이런 거 내서 되겠느냐. 반대하는 국민들, 여러분 이거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EBS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간지 모릅니다. 다만 나중에 피해자들 항의하고 이거 법적으로 고소하려고 그러니까 고소인단을 모았는데 사실은 격식에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어수선하거나 뭔가 안 된 거는 뺐어요. 그래서 빼다 보니까 106명. 그것도 나중에는 더 이제 줄여서 그보다 더 적은 숫자가 어쨌든 최종 고소인으로 참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번 이 재판에 들어가니까 약 2년의 세월이 거쳐서 이것이 결국에는 판결이 났습니다. 1심 판결에는 구약식으로 기소가 돼갖고 200만 원이 처음이었는데 이게 저쪽에서 항소를 해갖고 변호사들도 여러 명을 사서 저쪽에서 계속 자기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자꾸 변명을 하는데 저도 재판에 가서 증인으로 서서 이러한 내용이 그것이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아니고 자기가 사적으로 취하진 않았지만 다른 단체에게 유익을 주고 금전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보고 문자 한 통에 3,000원씩이 갖는 문자, 어떤 분은 10통, 20통씩 보낸 분들까지 있어요.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몰라서 속은 사람이 바보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 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놔갖고 많은 분들이 격분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하면 사과하고 정중하게 해도 모자를 판에 마치 자기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자기들끼리 퍼날라서 문제가 됐고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어쨌든 재판으로 갔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서 이렇게 판결을 받고 그것도 유예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1년 동안 유예를 시켜줘서 천천히 갚으라. 그런데 저쪽은 억울하다고 유죄가 어쨌든 되니까 항소를 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엄격하게 1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것이 2019년 10월 10일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판결이 됐습니다. 자, 그 이후로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2019년 12월 6일입니다. 이제 올해는 지금 방송 찍는 날은 2020년 1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에, 한 2달 정도 전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날에 상고가 기각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여기에 형제 번호, 원래 사건 번호는 2018 고정 1021입니다. 그리고 형제 번호는 2018 형제 2167이었는데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은하선 씨는 샵 문자를 기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사기범으로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우리는 액수 자체는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또 정신적인 피해, 여러 가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민사소송으로 다시 우리가 넘어갈 텐데 대법원에서 일단 이 형사범으로 사기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이 돌아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EBS.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영교육방송인 EBS입니다. EBS 내에 상당수가, 다는 아닙니다. 건강한 시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극단적인 페미니즘, 젠더 페미니즘,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젠더 이론에 의한 모든 성을 파괴시켜버리고 사회문화적 성을 주장하는 젠더 이론을 주장하고 신봉하는, 그리고 동성애조차도 당연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도 직원의 간부급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그들을 끝까지 감시할 것이고 앞으로도 EBS가 어떠한 방송을 하는지를 계속 눈여겨볼 것이고 그들이 잘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이제는 그쪽 EBS에도 물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엄동설안에 EBS 가보신 분 알 겁니다. 한겨울에 가면 벌판에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위했던 때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가서 시위했는데 영하 10도, 10도 이하로 내려간 날도 있었습니다. 그늘이 져서 너무나 바람이 불어서 1시간, 2시간 밖에서 떨면 온몸이 얼어붙은 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투쟁을 했습니다. 이란 얼마나 안타까우면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싶으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으면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나섰습니까? 물론 여기에 상당수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3.1운동처럼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사회에 위기가 있을 때 나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들에 앞장서야 될 것이고 또 기독교인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아시고 문제가 있는데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적반하장으로 저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지막 몇 회를 남겨두고 그 은하선 씨를 하차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한 패거리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방송 출연 안 하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몇 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동 폐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억울하다고 또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짜 인권파리들의 집합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 반국가기관, 국가인권위원 앞에 가서 또 생떼를 쓴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마치 자기들이 엄청나게 인권을 침해당한 것처럼 쇼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또 다음 세대를 책임을 지고 있는 기성세대로서 이러한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영교육방송 EBS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공영교육방송에 걸맞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아봤더니 지금은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 EBS 공영교육방송은 방송 강령 프로그램 준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번 성에 대해서 뭐 앞부분도 쭉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질서, 풍속, 사회생활 나오고 가치관도 나오지만 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10번 성과 관련된 문제는 선정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며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피한다. 또한 불건전한 남녀관계를 매력적으로 다루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리고 논쟁이나 재판이 되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공공의 문제는 가능한 여러 시각에서 공평하게 다룬다. 그러나 EBS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방송 강령도 자기들이 만든 강령도 다 어그러뜨리고 준칙도 어그러뜨렸어요. 그리고 방송 편성 규약도 어그러뜨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EBS가 도덕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까칠 남녀를 제작한 책임자들 다 문책해야 된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공영교육방송이라면 공영교육방송에 걸맞게 이러한 사기범, 문제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EBS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고 국민의 세금이 더 이상 시청자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 EBS에까지 지원되거나 정부가 지원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아예 사설 방송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마음 놓고 하세요. 그러나 공영교육방송이란 타이틀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샤문자 기망 사기 사건, 은하선 씨와 관련된 최종 대법원 판결을 갖고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동현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송을 안 하고 레인보우 리턴즈란 방송에서만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알 권리를 또 제공하고 정확한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떠한 결말을 내려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EBS 방송, 공영교육방송과는 또 어떠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도 하고 돌아도 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모두가 뉴코리아 방송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사회적인 큰 파장,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코리아 방송 주요셉의 이슈와 진실이었습니다.